자, 안녕하세요. 백광입니다. 자, 역학방송 사주명리학 기초 강좌. 오늘 25번째 시간 지지에서 이제 인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자, 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범띠다, 뭐 호랑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지지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축인 이렇게 세 번째 지지인데요. 자, 세 번째 지지에 인에 붙는 여러 가지의 해석상의 여러 요소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이제 그 지지에서는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지지죠. 그래서 이제 인목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로 목을 붙여서 오행상으로는 이제 목의 기운이니까요. 여기 한자를 보시면은 이제 세 자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한자의 그 해서체인 정자로 쓴 인자죠.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가장 고대로부터 전해진 갑골문의 형태의 인자의 글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뭔가 위에 화살표 같은 것이 있고 가운데 네모난 것이 이렇게 있어서 마치 화살이 무엇을 꿰뚫고 나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갑골문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그 소의 어깨뼈나 또는 그 거북의 등껍질이나 배껍질에다가 기록을 했던 내용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갑수골이라 부르는데 줄여서 갑골문이죠. 그래서 이제 갑골문의 형태는 이제 그 가장 한자의 그 원형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아주 고대의 기록인데 저 모양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살이 관역을 뚫고 나가 있는 모양. 뭐 그래서 뭐 다시 얘기하면 화살이 박혀 있다 또는 빠르다. 뭐 이런 해석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고대사를 보게 되면 이제 동이족들이 가장 잘 다루는 것이 바로 활이다. 그래서 활 잘 쏘는 민족이 동이족이다. 그래서 동쪽의 이자가 그 큰 활 일이자입니다. 그래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 동이족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자가 우리 뭐 억지로 갖다 붙인다면은 뭐 우리 동이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인목이 천간으로 보면 또 간목이니까 이제 간목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민족의 자긍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기록상으로 어쨌든 본다면, 자, 저렇게 화살 시자라고 합니다. 저것이 관역을 뚫고 나가 있는 모양이죠. 자, 그렇던 갑골문의 형태에서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전서라는 것은 이 한자의 자형의 형태의 변화에서 이 갑골문의 형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기문이라고 하죠. 또는 금문, 정종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제사를 위한 그릇, 거기에 이제 어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문 또 그리고 그다음에 정종문, 무슨 청동 같은 데다가 새겨서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정종문. 그래서 금속에다가 그런 청동에다가 기록을 새겼기 때문에 금문 이렇게도 부르죠. 그런 것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최초의 이제 그림 그리듯이 나타나는 형태의 문자가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전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을 대전과 소전으로 나누는데 이제 저걸 소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서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 위에 뭔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것이 이제 집가자 또는 집면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안에 이렇게 화살시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뭔가 붙잡고 있죠. 그래서 이 전서의 해석을 해놓은 설문회자에서는 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양기가 드디어 땅 속에서 올라와 황천에 있는 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니 드디어 양기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땅 위로. 그러나 아직까지는 음의 세력인 추위가 심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음기가 그것을 위에서 누르고 있다. 그래서 저 위에 진면자를 붙여서 양기가 올라오는데 아직은 음기가 위에 그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문회자는 후한 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도 후한 시대는 이미 중국의 진나라와 한나라를 거쳐서 전환 시대, 후한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후한까지 와서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음양 오행 사상이 완전히 정리가 돼서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양 오행 사상이 많이 정립돼서 이 문자학적으로도 정의할 때 음양 오행 사상이 이미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인자가. 자, 그러다 이제 이러한 전서가 예설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해설하고 해서 저런 맨 바깥쪽에 있는 인자 저렇게 제대로 된 글자로 정비가 돼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자가 정리가 됐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런 것을 통해서 이 인자가 우리에게는 이제 천간지지에서는 지지로 표현할 때 이제 세 번째 인자로 배속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자의 어떤 한자적인 연원이나 자형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지지로서는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됐는데, 자,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판서를 보시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이제 천간지지의 기둥표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다시 또 연지에다가 인을 또 갖다 붙여야겠죠. 자, 인을 갖다 붙이면 여기에 이제 인이 오게 되면 자, 인년이 되겠죠. 자, 인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띠 또는 호랑이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 호랑이라는 말은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 고래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거의 범이란 말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뭐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동물은 이 범이나 호랑이가 이제 배속이 됐는데요. 올해가 신축년이고 이제 내년이 이민년이죠. 내년이 이제 바로 범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범띠의 해가 되는 것이죠. 자, 자형적인 그런 연원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호랑이가 배속된 것은 아까 자형적인 의미에서 뭐 빠르다 또는 양기가 드디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양기가 봄으로써 이제 드디어 표효하듯이 퍼져나간다 뭐 그런 의미로 또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양론적으로 봤을 때 음양이 서로 교합하면서 드디어 만물이 소생하고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아마 범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속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범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 울주에 있는 반구대 암각하에가 그 호랑이 그림이 이미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만 년 전에 이미 나왔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민족은 대체적으로 이 범이라는 호랑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신도나 종교적인 기원 또는 여러 가지 민예, 공예적인 그런 요소에서도 이런 호랑이, 범 이런 것들의 어떤 상징성이 많이 나타나죠. 특히나 이제 영물로서 산신과 함께 우리가 신선이라고 하시는 그 산신을 보면은 주로 호랑이를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민족과 가깝죠. 그래서 호랑이 호식을 두려워하면서도 호랑이의 피해를 두려워하면서도 또 호랑이를 매우 상징적으로 우리 민속 우리 삶에 많이 전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예정에 뭐 이야기할 때도 보면 호랑이에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심지어는 우리 1988년도에 그 서울 올림픽 때는 호돌이가 우리 그 대표 마스코트였죠. 그만큼 우리하고 관련이 깊다. 그래서 호랑이는 뭐 산군자, 산신령, 산중호걸 뭐 그런 이야기로도 많이 표현이 되죠. 그만큼 이 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양기의 표상입니다. 양기가 드디어 팍 충동적으로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드디어 이제 봄의 어떠한 기운이 상징적으로 크게 발달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오류가 없겠죠.
자, 그런 이제 민속학적인 의미에서 보신다면은 그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월에 이제 인월이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씀드렸던 앞에서 정월은 음력 1월, 그죠? 음력 1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설날이 있죠. 그리고 절기로 보면 입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춘과 우수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입춘이 되면 새해 한 해의 기준입니다. 새해의 기준. 자,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도가 바뀌면 새해가 됐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2월 31일이 양력으로 지나면 새해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되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이미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명략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시면 입춘이 지나야 절입이 돼야 새롭게 새해가 바뀐 것으로 우리가 항상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입춘의 절기가 들어와야 절입이 돼서 새로운 새해의 간지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뭐 상식적으로라도 이제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지장간 비율을 보시면 자, 무토가 7일을 점하고요. 무토 7일.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또 7일을 병합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16일을 차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7716 여기서 병화가 드디어 무엇을 얻고 있어요? 7일의 생을 받고 있습니다. 생. 그래서 인월은 인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다음 계절인 여름의 화를 상징하는 병화가 여기서 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7일이 가운데서 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양기가 이미 여기서 이렇게 태동을 하고 생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이 호랑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인월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그 자형적인 설명에서 설문해자에서 양기가 올라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춥기 때문에 음기가 그것을 위에서 억누르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인월이 여러분 정월달의 설날에 굉장히 춥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월이 되면 아직 춥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의 기운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다. 봄이 됐지만 아직 매우 춥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잠깐 일지는 접어두고요. 자, 인시 시간에 인이 붙으면 인시가 되는데, 이제 이것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1961년 이후부터는 3시 30분부터 5시 30분을 우리가 인시로 인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연월일 시상에서 여러 가지 붙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이라는 것은 이 범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 그 민속적으로 사인검이라고 있습니다. 사인검. 넉사자에다가 범인자에다가 자, 칼검자를 쓰지요. 그래서 이제 사인검. 자, 사인검은 뭐예요? 4개의 인자가 있는 검이다. 4개의 인자가 있는 칼이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사인검은 이제 주로 그 벽사용이라고 합니다. 벽사용. 실제로 이제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벽자는 이제 깨트릴 벽자에 이제 사악할 사자, 사악한 것을 깨트리는 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부적 같은 개념이죠. 벽사용검으로 많이 썼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 인년이 되는 해에 인년, 인월, 인일, 인시가 들어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왕실에서 주로 이
벽사용 검으로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제작돼서 그 네 개의 양의 순양의 성질을 다 가졌다. 그래서 음의 어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을 사인검을 제작해서 왕실에서 보관해서 궁중에 보관하거나 또는 이제 그 뭐 장군들이 이제 출사할 때 준다거나 또는 종친이나 이제 중요한 대신들에게 하사하는 그러한 사인검의 제작 풍습, 사인검의 제작 풍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렇게 인자는 양기의 표상이었죠. 이런 풍습. 자, 우렁 이런 것을 우리가 좌도라고 합니다. 좌도. 좌도의 풍습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초에는 이 사인검 제작이 이제 궁궐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12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인년에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12년에 한 번 오니까 이제 딱 준비해 뒀다가 딱 절입이 되고 인월 인시 인일 인시가 되면은 이걸 열심히 만들어 갖고 이제 마감을 하면서 사인검 제작을 완료하는 거죠. 인시 안에. 그래서 그런 장인들이 이제 자벽을 맡아서 이런 것을 했다는 기록이 연산군 기록에도 나오고요. 숙종조 기록에도 보면은 굉장히 노역이 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만드는 방식은 주조와 타조 방식으로 해서 제작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12년에 한 번씩 온다 해서 너무 간격이 길다 해서 나중에는 이게 오죽하면 3인검도 나옵니다. 3인검.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씩 오니까 연은 빼고 인월, 인일, 인시가 되는 3인검도 많이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연은 관계없이. 그러다 이제 그 사대부 가문에서도 이제 이때는 이런 3인검을 제작하는 게 마치 유행처럼 번져서 이 벽사용, 그러니까 굉장히 길한 검이다 그래가지고 부적처럼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중종조 이후 가면은 이것이 이제 좌도의 나쁜 어떠한 영향력의 그 어떤 풍습이다. 그래서 이런 걸 혁파하자. 그래서 이런 신하들의 간언과 사인검 제작이 이제 그런 관습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탄원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해동잡록이라는 책에 해동잡록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도깨비나 뭐 귀신이나 요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무기 뭐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데 아주 영험한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만큼 이런 인이라는 글자가 이제 사악한 것을 내쫓는 또는 물리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이란 지지를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기록상으로 해동잡록에 나와 있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 만한 요소라서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오행의 상태죠. 자, 오행의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인월의 상태에서 각 십가는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상황이 될 것이냐 이걸 꼭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자, 인월. 자, 갑을목 인월의 오행의 상태. 자, 그래서 갑이나 을목은 이제 목에 해당되죠. 자, 당연히 이 갑이나 을은 자기의 기운이죠. 지지의 월에 이제 이미 놓였다면 갑이나 을은 자기 기운. 그래서 힘을 얻겠죠. 힘을 얻다. 그래서 목기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목기는 강한 반면 그러나 기온은 어때요? 아직 추위가 심하죠? 기온이 낮다. 그러니까 무엇을 요합니까? 화의 기운이 보조적으로 주위의 어떠한 온도, 조후 이런 걸 조우라고 하죠. 온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런 화의 글자들이 보충된다면 갑목이나 을목의 일간들은 매우 힘을 얻겠다. 그러나 이제 화의 기운이 보조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은
목들도 추위에 시달릴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병이나 정의 글자는 이제 화의 글자의 일간들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인중에서 병화는 인중에서 병화가 생을 얻죠. 생을 얻는 건가? 생을 얻다. 그러니까 힘을 받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병화들은 자, 인월의 상황에서 병이나 정은 온도 조절의 인자가 됩니다. 조후의 조절 인자 스스로가. 그러니까 당연히 월이 인월이 되면 당연히 목생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화의 힘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화도 당연히 인월에 생을 얻는 것으로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두면 되겠죠. 기초 시간이니까요. 이제 다소 복잡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데 요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 또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들은 어떨까요? 무토나 기토인 일간들은 여러분은 아시겠죠? 겨울에 토들이 힘이 있나요? 땅땅 얼어 있죠. 그래서 뭔가 생물을 이렇게 생육하고 만물을 길러내는 데는 역시 부족함이 많죠. 그러니까 역시 무토나 기토도 힘을 얻지는 못하나, 자, 화의 어떠한 보조가 있다면 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화의 기운이 보조되지 않으면은 어떤 토의 어떤 본성에 해당되는 생육의 어떠한 작용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경금이나 신금 일간은 어떨까요? 금의 오행의 일간들이죠. 당연히 아직은 겨울에 있는 금이다. 겨울의 금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인월이 됐으니까 아직은 봄에 해당하는 시기니까 당연히 금들은 금이 작용하기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경금, 신금들은 자기 계절이 아니므로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수나 계수는 어때요? 수의 오행의 일간들이죠. 자, 인월은 목의 어떠한 그 달이기 때문에 목이 기운을 얻기는 하죠. 그러나 추위가 아직은 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수나 계수가 있으면 어때요? 얼음물이죠. 물이 얼음물이에요. 얼음. 그러니까 목을 수생목하기에는 힘들겠죠. 왜? 물이 얼어 있으니까 나무를 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역시 이때도 화의 어떠한 글자들이 보조가 따라서 조후의 인자가 잘 조절이 된다면 이 얼은 물이 녹아서 목을 키우는데 충분한 힘을 얻겠죠. 여기에서도 바로 그러니까 화의 보조, 이러한 유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있다면은 이러한 수생목의 작용이 이루어지겠지만 화의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목을 키우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자, 인이라는 글자의 지지에서 인목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두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지지였죠. 범을 상징하고 호랑이를 상징하는 세 번째 지지 인목에 대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묘를 나타내는 토끼죠. 묘목 시간에 묘의 지지 시간에 이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벽광이었습니다.